여러분들의 2020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돼지처럼 복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러 갈 이분들은요, 소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돼지로 인해서 내가 복을 얻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거든요. 축산업계에 종사하는 명인분들을 만나러 지금부터 당장 달려가시죠. 소와 돼지. 우리가 흔히 보는 가축이지만 우리 전통 한우인 칡소와 돼지를 가축 이상으로 아끼고 소중히 돌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이 칡소와 돼지는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소를 30년 키우는데 나의 동반자라고도 할 수 있죠. 돼지는 늘 고마운 동물, 그리고 미안한 존재, 그런 의미가 있고, 하지만 저에게 돼지는 나의 인생, 이런 노래를 부르고 같이 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처음으로 찾아온 이곳은요, 우리나라 이 토종 한우, 이 칡소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자마자 이 친구들이 뒤에서 엄청나게 반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메라는 소리 들리시죠? 자, 애정을 가지고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문마급에 있는 한 칡소 사육 농장을 찾았습니다. 여느 소와 다르게 칡넝쿨이 감겨있는 듯한 얼룩무늬가 있는 이 소들이 바로 우리나라 토종 한우 칡소인데요.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에 이 토종 한우가 있다라는 소문도 듣고 제가 잽싸게 달려와 봤는데, 네. 칡소라고 하더라고요. 예. 응. 칡소는요, 우리나라의 그 동요에 나오는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아, 그 소예요. 예, 네. 우리 전통 칡소 한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 한우를 없애기에는 너무 그래서 애착심을 갖고 기르는 거예요. 뭐든지 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먹이는 적당히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이 친구들에게 제가 포식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이 왔어요. 아주 싱싱하고 맛 좋은 이 건초가 왔습니다. 야, 이 친구 타이밍을 알아요. 타이밍 알아. 저렇게 보채는 친구는요, 조금 더 감질맛나게 기다려줘야 돼. 이 타이밍에 바로 주면 안 돼. 버릇 나빠져. 아유, 기다리세요. 자, 우리 칡소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무럭무럭 크십시오. 자, 한국에 몇 마리 없는 아주 귀한 칡소들입니다. 자, 본인들은 모를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귀한지. 이 농장에서는 칡소 8마리를 기르고 있는데요. 먹는 것은 일반 한우와 같지만 좋은 사료를 먼저 먹입니다. 귀한 소인 만큼 정성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긴 뭘까요? 아니, 얘가 이게 독채를 마련된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갓난송아지고 칡송아지니까 더 귀히 여기고 여기다가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하는 거죠. 기르는 거죠. 매 때때마다 데리고 가서 엄마한테 젖먹이고 그것도 갖다 집어넣어놓고. 저렇게 어릴 때는 여느 한우처럼 저렇게 노래요. 근데 이제 한 4, 5개월 되면 이제 얼룩무늬가 나와요. 이 한우 중에서도 칡소가 굉장히 이제 혈통이 있잖아요. 네. 이걸 좀 구분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칡소는 혈통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귀에다가 생검이표를 찍어요. 네. 그 생검이표를 찍으면서 거기서 조직을 떼어내가지고 거기서 DNA를 추출해서 우리가 이제 친자도 확인을 하고 일반 한우와 다르게 칡소만 별도의 혈통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DNA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조사하죠. 전국적으로 약 한 4,000여 도 정도 되는데 지금 강원도는 한 900여 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강원도에서 칡소를 좀 더 증식하고 확대해가지고 칡소만의 별도 브랜드를 가져가지고 농가도 소득 좀 올리고 또 칡소도 일반 소비자가 맛을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칡소는 일반 한우와 비교해 6개월 정도 더디게 성장한다고 하니 돌봐야 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건데요. 강원도에서는 900여 두가 여러 농가에서 길러지고 있고 원주에서 칡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2 농가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한데요. 그동안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또 좋은 일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키웁니다. 제가 여력이 닿는 한 키워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고기를 대접하고 싶어서 이번에 만나러 갈 분은요, 이 축산업계의 명인분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요, 이분을 돼지 아버지라고 불린다고도 하거든요. 자, 어떤 분인지 한번 바로 만나러 가볼 건데요. 이렇게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지금 내가 뭐 하면 되지? 돼지 만나러 가면 되지. 가시죠. 돼지 아버지를 만나러 찾아간 곳은 원주의 한 돈육 생산 가공업체인데요. 돼지를 사육하며 육류를 생산하고 가공, 판매 등을 하고 있는 6차 산업업체입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돼지 아빠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데요. 돼지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아우 대표 아니야. 아우 돼지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우 돼지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들었는데요. 아니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돼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거는 정부가 깃발을 들고 농촌을 계도하라는 그런 이제 책임을 부여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요. 처음부터 돼지 농장에 취업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포상 휴가를 가게 됐는데 일본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도 이 다음에 이런 모델을 한번 따라서 우리나라에다 해봐야겠다. 그래서 한 17년 정도 구상을 하다가 자금이 생겨서 2011년에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소도 그렇지만 돼지도 굉장히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이럴 때 참 힘들었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격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기도 하고 생산량, 수입량에 따라서 그 등락이 있는데 가장 어려웠던 때는 2011년에 이 문화원 지을 때 그때 전체 돼지를 내가 키우던 전체 돼지를 다 메모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지금은 이제 ASF 상황이라서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겪었지만 꿋꿋이 버텨내고 있는 지금. 이곳은 원주에서 이름난 돈육 가공업체로 또 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관람객들을 위한 돼지 경주나 여러 가지 체험이 진행되고 또 놀이공간이 조성되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동물을 사랑하는 축산 명인 장성훈 대표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 아래에서는 이제 돼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여기 위에 올라오니까 다양한 동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돼지 아빠가 아니라 동물들이 아버지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축산업에 좀 종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부터 축산이 적성에 맞았던 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의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공을 하고 싶지 않았어도 할 수 없이 이제 축산을 전공하게 됐고 다시 양돈을 거쳐서 완전히 양돈인이 됐습니다. 동물을 다 좋아했었고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까 돼지뿐만이 아니라 내가 모든 동물을 다 좋아하고 그러는 체질이구나. 대표 오늘 돼지의 매력에 또 우리 돼지를 사랑하는 아빠의 매력을 한번 느껴볼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대표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당초 목적대로 우리 문화원이 6차 산업, 융복합 산업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표 모델이 되고 또 자라나는 2세들, 그다음에 후계농들의 현업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한우인 칡소를 특별한 애착심으로 꿋꿋하게 잘 지키고 그리고 돼지 아버지라 불릴 만큼 돼지에 대한 애정을 갖고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이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 축산업의 명맥이 잘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들의 이런 노력이 좋은 결실로 돌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이 축산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누구보다도 돼지를 사랑하고 또 누구보다도 소를 사랑하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분들 덕분에 이 축산업의 미래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좋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무등산에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 그 목소리를 따라갑니다.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평촌마을. 조용하던 마을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무등산의 목소리를 듣고 찾아온 건가요? 네, 1박 2일 동안 그 환경도 지키고 그리고 많은 체험들을 하러 왔어요. 왠지 이제 처음이니까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요. 아니, 지금 체험을 빨리 해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평촌마을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광주 환경운동연합에서 마련한 겨울 캠프인 평촌 겨울왕국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3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함께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좀 자연환경과 좀 접하기 쉽지 않은 환경들인데요. 아이들이 좀 자연환경을 경험하면서 직접 자연의 소중함이나 아니면은 그런 생태적인 감수성들 이런 것들이 좀 발현되기를 지금 이제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과 함께하는 겨울 캠프는 도심 속 산골 마을 평촌마을에서 진행됩니다. 관광객들이 약 15,000에서 한 2만 명 정도. 그 중심은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태 자원을 귀하게 생각하고 생태를 통해서 지역 주변의 생태 교육의 거점으로서 마을이 발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며 논다. 뭐라고? 환경을 생각하며 논다. 다시 써도 괜찮아. 1박 2일 동안 함께할 친구들과 얼굴을 익히고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시간. 아이들만큼이나 부모님들도 설렘 반 걱정 반입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면서 그러다 보면 요즘 이제 인성이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이들 1박 2일 동안 이제 네. 또 이제 갖다 맡겨주시잖아요. 네네네. 그동안 뭐 하실 거예요? 일단 저는 오늘 자유부인이 될 겁니다. 일단 신랑이랑 심야 영화도 좀 보고 오랜만에 너무 좋네요. 생각만 해도. 진흙길이다. 힘든 길은 아니에요. 저 위에 올라가면 밧줄 놀이터도 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평촌 겨울왕국. 푹신한 낙엽이 깔린 반디숲길을 따라 오르는데요. 나무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밧줄 놀이터가 딱! 평촌마을 주민들이 직접 밧줄을 나무에 엮어 만든 자연 놀이터랍니다. 기분이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벌써부터 평촌마을의 매력에 푹 빠진 아이들. 이번에는 모둠별로 모여 각자의 역할을 정하는데요. 고소한 냄새, 윤기 좔좔 고소하고 든든한 주먹밥. 오전 내내 뛰어노는 아이들을 위해 평촌마을에서 준비한 점심 메뉴입니다. 어머, 그렇게 맛있니? 마을 둘러보고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밥 먹고 또 친구들이랑 놀 거 생각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든든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찾은 곳은 마을에 자리한 도예공방.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무등산 분청사기의 역사와 전통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이 하나를 이렇게 빼게끔 막 이렇게 싸요. 그래가지고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기특하죠? 너무나 행복하죠. 정말 이 시골에 아이들 목소리가 없어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동네에서 아이들 소리가 난다는 게 주민으로서 가장 행복하고. 도예공방을 둘러본 후 빈 논에 모인 아이들. 깜짝 논바닥 운동회가 시작됐는데요. 일정에는 없던 프로그램이랍니다.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처에 좀 괜찮은 자연환경이 있으면 또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런 게 환경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수학 후 쉬고 있던 논의 화려한 변신. 이번에는 멀리 던지기. 논에 굴러다니는 썩은 무나 뿌리가 공을 대신합니다. 재밌고 신기했어요. 여기 밭에서 달리기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기분이 어때요? 재밌어요. 즐겁해요. 오늘 저녁은 내가 요리사. 모든 별로 원하는 메뉴를 직접 만들어 먹기로 했는데요. 썰고 끓이고 볶고. 제법 그럴듯하죠? 과연 맛은 어떨지? 같이 만들고 하니까 더 맛있어요. 뿌듯하고 뭔가 한 일을 해낸 것 같아요. 집에서도 이렇게 자주 같이 만들어 먹어봐요, 엄마. 길었던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고요. 평촌 겨울왕국의 하이라이트 달빛 산책을 떠납니다. 밤 공기를 마시며 별자리도 관찰하고요. 이 취가정 정자는 아주 슬픈 곳이에요. 우리 광주 사람 무등산의 아들 의병대장 김덕령 장군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주민들이 직접 들려주는 마을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김덕령 장군의 호를 따서 가장 유명한 거리를 충장로라고 광주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알겠어요? 왠지 맨 처음 친구들이라 떨리기도 했는데 계속 지내보니까 그래도 재밌고 즐거웠어요. 즐거운 것도 많이 하고 음식도 만드니까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꼭 해보고 싶어요. 다 같이 좀 자연을 체험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생태 감수성을 깨워본 시간. 평촌 겨울왕국의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평촌 마을 놀러 오세요. 빨간 맛 궁금해하니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 맛 빠바빠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곳에서 왜 노래를 부르는지 궁금하시죠? 겨울이 되면 참을 수 없는 그 빨간 맛. 제가 오늘 딸기와 사랑에 빠지러 왔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가실까요? 한겨울 꼼꼼한 마음을 사르르 녹이는 치명적인 빨간 맛. 때론 상큼하게, 때론 달콤하게. 와, 진짜 나네요. 매력 뿜뿜, 겨울 딸기 유혹이 시작된다. 여기라고 하셨는데. 4번. 여긴가?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옹기종기 탐스럽게 익은 빨간 보석들. 촘촘히 매달려 빼꼼히 수학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딸기밭을 잘 찾아오셨네요. 네. 예. 아니, 이렇게 싱싱한 딸기인데 지금이 제철을 맞는 것 같아요. 겨울이어서 저는 딸기가 좀 작지 않을까, 자라기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딸기는 좋은 작물이라 가지고 추울수록 당도도 높고 맛도 있고 신선하고
더 비싸고 맛있습니다. 왜 예전에 전래동화 보면요. 효자들이 꼭 겨울에 딸기를 찾으러 가요. 예, 예.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하우스 재배가 되니까 효자들이 아주 뭐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 국민이 효자로 보면 되죠, 뭐. 우리 효자를 많이 만들어주시고 계시네요. 예. 그렇게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효자가 한번 돼보고 싶은데 효녀가 네, 한번 체험해볼 수 있을까요? 그 옛날 엄동설한 전국 효자들의 이템 딸기.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농한기 효자 작물로 인기몰이 중이라는데. 사장님 근데요 딸기가 이건 또 되게 크잖아요. 근데 여긴 작은 딸기도 있고요. 이렇게 크기가 다 다르네요. 얘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있듯이 첫째는 지금 따가지고 시집을 갔고 지금 둘째부터 지금 둘째, 셋째가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오는 딸기가 좀 크기가 작네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넷째, 다섯째 계속 작아져. 이걸 아무리 이제 키우려고 해도 키워지진 않아요. 한계가 딸기 있어요. 운명론 같은 거네요. 그렇죠. 운명이 정해져 있는 딸기네요. 예, 예. 제 생각에는 이게 좀 큰 것 같은데 큰 걸로 제가 한번 따보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근데 보통 이제 딸기 따면은 그냥 이런 막 꼭지 이 줄기를 같이 이렇게 따는데 이렇게 따면 안 되고요.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옆에 다치니까 옆에 딸기도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끼워서 끼워서 스냅을 이렇게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따면 똑 소리 나죠, 그죠? 똑? 예, 똑. 자, 제가 따볼게요. 아유, 잘 따시네. 국민 효자 자격 있네. 효녀 자격 있나요? 예, 예. 엄마, 나 이제 효녀 됐어. 어머, 우리 유진 아나운서 어쩜 이렇게 딸기도 떡 소리 나게 잘 따는지 완전히 국민 며느리감 따로 없네요. 아이고, 잘 따시네. 잘 따죠? 뭐 이 정도면 농촌 총각한테 시집도 되는데. 예? 시집 오지. 예? 당황한 유진 아나운서를 놀리듯 더 볼빨간 자태에 자랑하는 요 탐스러운 녀석들. 와, 사장님 이거는 진짜 교과서에서만 보던 전형적인 멋진 딸기 아니에요? 잘생기고 맛있습니다. 하나 드셔보시죠. 먹어볼까요? 예, 예. 와, 와 진짜 나네요. 네, 맛있죠. 얼마나 단 거예요, 이 정도면? 그 정도 같으면 한 12, 3브룩스 정도 나면 나올 겁니다. 와, 근데 진짜 겨울 딸기가 왜 겨울 딸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고령하면 또 딸기 하면 고령이잖아요. 예, 예. 고령이 특별히 맛있는 비결이 뭐예요? 뭐 또 이제 오랜 이제 딸기 역사도 가지고 있지만은 기후 환경이나 그다음에 토양이나 이런 게 이제 딸기에 적합하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이제 가야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바람하고 또 공기 이런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짜 자연이 주는 선물이네요. 예, 예. 그 선물 제가 몇 개 더 먹어보면 안 돼요? 아이고, 많이 드시고 또 이거 말고도 또 맛있는 거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지금? 예, 예. 예스. 한 알 한 알 손수 수확한 딸기를 하나하나 만고 들어간 곳. 그냥 먹어도 맛있는 요 겨울 딸기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근데 딸기 고를 때요. 어떤 딸기를 고르면 맛있는 딸기 고를 수 있나요? 사실 다 맛있어 보여서요. 색깔이 빨갛고 이제 꽃받침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 있고 그다음에 씨앗이 이렇게 온폭 파여 있는 게 이제 향도 강하고 이제 맛도 단맛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단단하고. 오히려 씨앗이 쏙쏙 박혀 있는 게 맛있는 거예요? 네, 쏙쏙 박혀 있는 게 더 맛있는 거예요. 또 그런 팁이 있었네요. 네. 집 나간 겨울 입맛을 돌아오게 할 첫 번째 요리는 새콤달콤 딸기잼.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으깨주시면 돼요. 딸기 으깨보긴 또 처음이네요. 그렇죠. 어른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딸기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딸기잼으로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도 되는데요. 먼저 밭에서 갓 수확한 딸기를 정성스레 으깨준 다음 달궈진 솥에 눌러붙지 않도록 휘휘 열심히 잘 저어준다. 쉐킷 딸기는 지금 달콤한 잼으로 변신 중. 와, 향기가 진짜 좋은데요. 그쵸, 네, 이제- 맡아본 딸기 향 중에 가장 강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네. 코코가 올라오니까 네. 설탕 한번 부어볼까요? 네. 와. 빛깔 참 곱죠. 오감으로 즐기는 상큼달콤 딸기잼 완성.
와, 색깔 진짜 좋네요. 저 빨갛죠? 네. 여기야. 와, 이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빠바바바 빨간 맛. 맛있어요. 치즈 크러스트 아시죠? 네네. 이어지는 딸기의 화려한 변신. 고소한 치즈와 딸기의 특급 콜라보. 바로 딸기 피자. 이제 딸기 피자니까 딸기가 빠질 수 없겠죠. 야, 이게 굽기도 전인데 벌써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럼 구우면 더 맛있겠죠?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와, 이렇게 귀여운 핫도그도 있어요? 네. 예, 보세요. 안녕하세요.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네. 네. 예쁘다. 화끈한 화덕과 만나 더욱 쫄깃해질 수제 딸기 피자가 기대되는데 와, 완전 딸기가 진짜 맛있어 보여요. 비주얼부터 여심저격. 피자에 와플 쿠키까지 제대로 작심한 볼빨간 녀석들의 삼색 매력이 뿜뿜. 와, 진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렇죠. 네. 한번 먹어볼까요? 좋아요. 한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이 어때요? 좋아요. 이게 딸기가 있으니까요. 좀 촉촉함이 살아있는 느낌이요. 수분 빵빵한 느낌. 아, 그러네요. 네. 예, 예. 한 판 포장 되나요? 아이고, 예, 뭐, 배달해드릴게요. 네. 이거 어떻게 먹어요? 갓배랑 디저트배 따로 있다고 말하잖아요. 네, 맞아요. 갓배는 딸기 피자로, 디저트배는 딸기 와플로 먹으니까 너무 감동적인데요. 두 분은 이 감동적인 걸 매일매일 드시는 건가요? 아, 저는 매일 먹지 않고 네. 우리 딸하고 와이프는 가끔씩 이래 먹고 있어요. 정말 부럽네요. 저도 여기서 일하면은 매일매일 먹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농촌으로 시집 오라니까요. 그러면 뭐 매일 네, 해드릴게요. 일단 먹으면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예. 여기서 끝나면 섭하겠죠? 바삭바삭 달콤한 수제 딸기 쿠키로 깔끔하게 마무리. 이만하면 올겨울 딸기는 완전 정복. 이렇게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먹고만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덕분에 정말 고령 딸기에 푹 빠진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한번 저희 외쳐볼까요? 겨울엔 딸기 드세요. 한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상큼함이 톡톡. 올겨울 집 나간 입맛 되찾아줄 마성의 과일. 여러분도 한 딸기 하실래요?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서해 바다가 수백 년간 품어온 보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랜 세월에도 여전히 빛나는 해양 유물과 그 속에 담긴 바닷속 이야기를 찾아 오늘은 충남 태안군 근흥면으로 떠나봅니다. 야, 여기 고기 잡는 어선도 보이고 짭짤한 바다 냄새도 나는데요. 진짜 바다에 왔구나 실감이 나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 우리나라 서해 바다가 오랜 시간 품어온 보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보물일지 궁금하시죠? 빨리 찾으러 가보시죠. 수중문화재의 보고이자 해양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연구 전시하는 곳. 지난해 11월 개관한 태안해양유물 전시관입니다. 특히 2007년 태안 대섬과 마도 앞바다에서 발견됐던 난파선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저희 전시관은 그 깊은 바다 밑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소개하고 전시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잘 보셨어요. 네. 그럼 수중 문화재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화재들이 이곳에 전시돼 있나요? 지금까지 서해 중부 해역에서 발굴된 3만여 점의 문화재들을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그리고 전시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태안 해양유물 전시관에서는 충청 지역은 물론 인천, 경기 해역에서 발굴된 난파선 8척과 수중문화재 3만여 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수중문화재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량을 보유한 만큼 서해 중부 해역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유물들 중에 이 특별하게 보이는 유물이 있거든요. 이름이 모란 연꽃무늬 표주방 모양의 청자. 뭔가 겉으로 보기에도 흔히 볼 수 없는 청자 같아요. 여기 또 특이한 게 있는데요. 사자 모양의 향로인데요. 다른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고려시대 사자 향로랑은 또 다른 모습이에요. 좀 특이하기도 하고 재밌게 생겼는데요.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바다가 중요한 교류 통로였던 만큼 발굴된 난파선과 유물을 통해 해양교류의 역사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물이라면 굉장히 귀한 건데 이게 어느 시대 어디로 가던 물건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그 바로 옆에 작은 나무 막대가 보이시죠? 네, 글자가 쓰여 있는 이 저 작은 그 나무 막대로 이 유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또 누구에게 누구한테로 보내졌고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까지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나무 막대가 마치 과거의 모든 걸 알려주는 좀 황금 열쇠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네. 목간 죽찰이라고 하고요. 저 죽찰이 바로 그 수중 문화재의 비밀을 여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한반도의 주요 뱃길이었던 서해는 해안선이 복잡하고 조류가 강해 수많은 배가 바닷속에 침몰했다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바닷속 진흙이 침몰선과 유물선을 감싸 수백 년 전 과거 모습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때 서해를 오가던 배입니다. 지금 이곳 태안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마도라는 곳이 있어요. 그 마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마도 1호선을 실물 크기로 재현한 그런 배입니다. 이 마도 1호선이라는 배는 어떤 배였나요? 우리나라 서남부 해안 지역에서 세곡을 모아서 수도였던 개경으로 운반하던 그런 배였고요. 그 배가 개경으로 가던 도중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해서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것을 저희가 2009년에 이제 발굴을 해서 건진 그런 배입니다. 이번에는 갯벌이 품고 있는 땅속 보물을 만나러 가볼까요? 제철을 맞아 통통하게 살이 오른 낙지가 듬뿍 들어간 박속 낙지탕입니다. 이 추운 날씨가 계속되다 보면 기운도 뚝 떨어지고 원기 회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 필요한 요리 박속 낙지탕입니다. 박속낙지탕이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옛날부터 이제 살기 힘들 때 고기 대신에 이제 낙지 가지고 이제 단백질 보충을 했거든요. 고기는 귀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을에 박을 타잖아요. 박을 타는데 박을 소고기를 넣어가지고 끓이니까 국물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50년 전에 이제 음식점에서 팔기 시작한 게 태안의 향토 음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메인 메뉴 옆에 유독 눈에 띄는 이 음식은 뭘까요? 태안을 요즘에 방송에서 좀 이제 요즘 퓨전 음식으로 많이 뜨는 게 이제 이쪽 갯국지인데 요거는 이제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제 먹을 거 없을 때 태안 어머니들이 먹던 이제 짠지 일종이에요. 요거 담아놨다 여름에 이제 밥 반찬 없을 때 요거 하나 지져가지고 밥 먹던 거죠. 시원한 맛이 일품인 개국지 하나 쭉 찢어서 돌돌 말아 한 입에 쏙 제대로 입맛 자극합니다. 새콤새콤한데 이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밥에 물 말아가지고 탁 올려놓으면 밥이 술술 들어가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태안 앞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알이 굵고 싱싱한 낙지를 먹어볼까요? 박속을 나박하게 썰어 넣은 육수에 낙지를 살짝만 담궈주는데요. 거기가 하얗죠? 그 지리 같은 느낌이죠? 네. 거기 때문에 초장을 찍으면 이 전체적인 맛을 몰라요. 사장님의 추천으로 낙지의 풍미를 한껏 살려줄 특제 간장 소스에 찍어 한 입 가득 넣어보는데요. 낙지 다리가 좀 한이 두툼해가지고 질기지 않을까 했는데 입안에서 느껴지는 식감은 좀 야들야들하고 부들부들하고 근데 또 겉표면이 굉장히 탱글탱글하네요. 태안이 뻘이 좋아가지고
왜냐면 이제 겨울에 이제 얘들 동면하니까 음식 섭취를 많이 하니까 이제 살이 좀 많이 쪄 있죠. 근데 박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뭐 조롱박도 있고 여러 가지 박이 있는데 여기 들어간 박은 어떤 박이에요? 네. 잠깐만요. 이거요? 뭔지 알겠다. 그 초가지붕 위에 그렇죠. 보름달만하게 네. 큰. 네. 와 이거래요 이거. 요게 여기 들어간 거. 예. 초가지봉박을 넣어 끓일수록 단맛이 강해지는 박속 낙지탕. 박속에서 우러나는 담백한 맛과 낙지의 쫄깃함이 환상의 조화를 이루는데요. 뜨끈한 국물 한 모금에 겨우내 얼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이 쓰러진 소도 낙지를 먹으면 벌떡 일어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온몸에 후끈후끈 열기도 나면서 이 박속 낙지탕으로 에너지 제대로 얻었습니다. 이 기운 살려서 다음 장소로 이동해봐야겠죠? 지난해 12월 26일 충남 태안 안면도와 보령 원산도를 잇는 해상교량이 착공 9년 만에 개통을 했습니다. 충남 서해안 관광벨트 완성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섬으로 단절됐던 국도 77호선을 하나로 이어준 이 다리의 정체 궁금하시죠? 드넓은 바다 좀 보세요. 이 다리 위에 올라오니까 이 서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멋진데요. 근데 이 다리는 뭐예요? 궁금하다고요? 석적 박사 이 박사가 알려줄게요. 지금 서 있는 이 다리는 보령 원산도와 태안 안면도를 잇는 원산 안면대교입니다. 길이는 약 1.7km로 전국에서 6번째, 충남에서는 가장 긴 길이를 자랑하는 해상 교량이죠. 섬과 섬을 이어주니까 관광객들에게도 좋고 주민들의 생활도 편리해졌겠네요. 그럼요. 특히 주민들은 그동안 하루에 2-3번만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타야만 육지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원산 안면대교의 개통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2021년에는 원산도에서 대천항을 잇는 약 6.9km 길이의 국내 최장 해저 터널도 완공할 예정인데요. 이 해저 터널이 완공되면 안면도와 원산도, 대천항까지 불과 10분 거리로 연결이 된다고 하네요. 오늘 태안 곳곳에서 서해 바다에 담겨있는 소중한 보물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롯이 오랜 시간 간직해온 바닷속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도 태안으로 놀러오세요. 서해 바다에서 발굴된 다양한 보물들이 모인 곳 수중문화재 보고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추운 겨울 원기 회복을 도와주는 충남의 향토 음식 박속 낙지탕과 일상의 변화를 가져다줄 반가운 원산 안면대교 개통 소식까지 서해 바다가 들려주는 바닷속 이야기 들으러 태안으로 떠나보세요.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북 제1고 핸드볼부와 펜싱부 학생들인데요. 전북의 스포츠 미래를 이끌어갈 두 팀의 선수들을 만나러 가보시죠. 익산에 위치한 전북 제1고등학교입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팀은 굵은 땀방으로 흘려가며 실전처럼 훈련에 임하고 있는 전북 제1고 핸드볼부입니다. 전북 제1고 핸드볼팀은 어떤 팀인가요? 1964년도에 창단된 팀으로서 전국에서도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또 이겨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전북 제1고가 남원고를 꺾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실력 차이가 조금 낮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감독님께서는 지도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우리 학교의 졸업생으로서 똑같이 핸드볼 선수 생활을 하다가 네. 감독으로 와서 지금 3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30년째요? 네. 너무나 오래 있어서 좀 안 좋지 않은가요? 아니요. 장인인 거잖아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핸드볼부에는 육상을 하다 핸드볼로 전향한 친구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하다가 육상 선수에서 핸드볼 선수로 바뀌게 된 거예요? 선배한테 그 괴롭힘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해서 이렇게 여기 이리중학교로 오게 됐는데 제가 체육 시간에 운동을 했는데 핸드볼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눈여겨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육상에서 겪었었던 그런 힘든 점들 그런 건 지금 없어요? 그런 점이 하나도 없고 정말 잘해주고
하나같이 형들처럼 진짜 친형처럼 막 그렇게 대해주셔서 정말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좋았어요. 핸드볼부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기까지 몇 번의 좌절도 있었지만 쉽지 않은 운동선수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아는 감독님과 선수들의 열정 덕분에 명문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다는데요. 여기죠? 아, 다들 너무 훌륭하고 너무 멋진데요, 진짜. 핸드볼도 유명하지만 또 펜싱부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펜싱부도 있습니다. 학교에 그럼 운동부가 2개나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쪽으로 가시면 우리 펜싱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전북제일고등학교 펜싱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전북 제1구 펜싱부는 전라북도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부르 종목의 펜싱부라고 합니다. 전북 제1구 펜싱부는 어떤 팀인가요? 1962년도에 창단을 해가지고 와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에 5개 대회에 참가를 해가지고 네. 3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아주 최강의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 정도로 상을 휩쓸고 최강의 팀이면 예. 그럼 혹시 국가대표도 있어요?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가 지금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오. 일단 뛰어오는 폼이 이미 국가대표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코리아라고 적혀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허벅지이자 1등한 허벅지. 고등학생 중에 1등인 거예요? 아니요, 저는 대학교 형들까지 다 이기고 1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형들보다 잘한다 생각합니다. 청소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학생들까지 같이 붙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고등학생 중에 우승을 선발전에 차지한 선수가 우리 황현승 선수입니다. 아시아 청소년 펜싱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대학생들을 제치고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며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우승을 한 황현승 선수입니다. 황현승 선수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우리 동아 씨인데요. 진정한 무림의 고수라면 눈을 가리고도 날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눈을 감고도 펜싱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보이지? 너무 안 보여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상태인데요. 시작하자마자 마치 앞이 보이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날렵함을 보니 펜싱부 에이스라는 이유를 알 것 같네요. 대단한 실력 뒤에는 거듭되는 훈련들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두 개의 팀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있나요? 우승해가지고 회식할 때는 한 자리에 모입니다. 고기 먹을 때. 우리 핸드볼 팀의 자랑 한번 해주시죠. 네, 올해 저희 팀은 전승 정관왕을 해서 정말 강한 팀이 됐습니다. 네. 한국 중고 펜싱 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하는 3관왕을 차지했고요. 또 저희 후배 한 명이 청소년 국가대표에 선발돼가지고 내년에 미국으로 가는 영광을 또. 와우! 두 팀 다 지금 비슷하잖아요? 뭐 성적도 다 잘 나왔고 좀 더 낙을 가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양팀 주장에 허벅지 씨름을 제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준비. 시작. 셋, 둘, 하나, 승리! 야, 다리 떨리는 게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자, 다리 풀고. 핸드볼은 대표로서 하체는 레벨 한 5 됩니다. 우리 그냥 5번째 선수로 그냥 대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넘버 5가 나갔다. 펜싱은 넘버 1인가 봐요. 아니, 넘버 6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짧고 크게 합니다. 준비, 시작! 이 두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이유는 감독님, 코치님, 팀워크, 그리고 이 단단한 하체 덕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 좀 자랑스러워 하시나요? 물론입니다. 진짜 물론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잡고 일어나시죠. 자, 팀워크 좋게. 자, 교장실로 갑시다. 교장 선생님은 두 팀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트로피랑 여기 상패가 다 있네. 이야, 교장실을 가득 메운 트로피와 우승기들. 말보다 확실한 운동부 사랑 인증입니다. 저는 여기가 교장실인지 아니면 트로피실인지 저는 지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두 팀에 대한 트로피가 지금 꽉 차 있더라고요. 두 팀이 좀 많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아, 그럼요. 지금 수십 년의 전통을 갖고 있잖아요. 네. 핸드볼, 펜싱부가. 금년에도 벌써 핸드볼은 4관왕, 펜싱은 3관왕. 이게 또 상을 타올 때마다 기분이 어떠세요? 그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요. 그 몸으로 한번 표현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사진 봤죠? 저희 공중에 뜨잖아요. 하늘을 날듯이 우승을 기뻐하는 우리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에게 한마디씩 한번 뭐 바라는 것도 되고요. 한번 해볼까요? 평소에 회식을 많이 시켜주시는데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줬어요.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많이 먹었잖아. 하지만 우리 교장 선생님의 관심과 먹거리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는 점. 네. 이대로 계속 열심히 하면 국가대표로서 자랑스러운 그런 선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관심과 학생들의 노력이 있기에 강팀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상 없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우리가 접수한다! 덕분 품과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는 핸드볼부와 펜싱부 선수들의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지역과 한국 스포츠의 밝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